일단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모순이라는 고사입니다. 원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초인유, 육수녀 모자, 예지왈, 오순지견 망능하며, 우예 기모왈, 오모지리, 어물 무물하며. 여기까지 먼저 보면요. 초인, 초나라 사람 중에 유자는 있었다라는 뜻인데, 유가 나오면 그 뒤에 무슨 글자가 나오는 게 많다고 했습니까? 예. 우리 그 무엇 예. 무엇 자하는 구문, 보통 이제 뭐 유자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형태의 문장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그 전형적인 형태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초나라 사람 중에 있었답니다. 이런 형태의 문장은 뭐냐면, 한 것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번역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자자는 것도 되고요, 사람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가 이 자자를 수식하는 그런 형태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보면 초나라 사람 중에 있었는데 그 뒤에 자자가 보이시죠? 예, 그거까지가 이제 하나 이제 그 세트로 가는 문법 구조에 딱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는 여기서는 발음이 6입니다. 6인데 요 6이라고 발음될 때는 팔다란 뜻이고요. 보통 이거 우리가 어떤 글자로 알고 있습니까? 죽입니다. 그죠? 우리가 쌀을 이렇게 묽게 끓인 걸 이제 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먹는 그 죽이라고 할 때는 발음이 죽이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팔다라고 할 때는 발음이 육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죽이란 뜻이 아니고 팔다란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사람 중에 있었답니다. 한 글자로 하면 뭐가 있었냐면 맨 뒤에 나오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여기 나오는 수녀 모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육자 팔다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순자는 방패 순자입니다. 방패 순자. 위에 나오는 그 모순할 때 그 순자하고는 다르죠. 예, 다르고 나무 목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무 목자가 없는 글자는 원래 난간을 뜻하는 난간 순자고요. 방패를 뜻하는 글자는 순입니다. 이렇게 나무 목자가 붙어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두 개가 통용이 됩니다. 통용이 되고, 우리가 흔히 국어에서 모순이라고 할 때는 이 두 개,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글자를 쓰고, 한비자 원문에는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는 순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미 차이는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다입니다. 뭘 파냐면 순여모입니다. 순하면 방패죠. 그 다음에 여자는 뭐겠습니까? 엔드의 의미입니다. 그죠? 순과 모자는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창입니다. 그러니까 방패와 창입니다. 방패와 창을 파는 자, 그렇게 수식이 되는 겁니다. 아까 이런 형태 똑같죠? 이렇게 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초나라 사람 중에 창하고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지왈, 예자는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것을 칭찬하면서, 이때 지가 받는 말은 뭐겠습니까? 창과 방패입니다. 그죠? 창과 방패로 볼 수도 있고요. 뒤에 나오는 문장의 어떤 의미로 보자면 여기서는 방패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그것, 파는 것 중에 방패를 칭찬하면서, 방패를 막 자랑하는 겁니다. 그죠? 방패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순지견 망능함야라. 나의. 순자는 방패죠. 내 방패의. 지자는 관형격으로 쓰입니다. 그죠? 앞에서 뒤를 수식해주는 내 방패의 견고함입니다. 견자는 굳다, 견고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방패의 견고함은 망능함이야 했습니다. 막자는 뭐였습니까? 앞에 우리 그 명심보감할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 막자는 없다란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지 말라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대부분 쓰이는데, 여기서는 없을 무자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능자는 할 수 있다죠. 영어로 치면 조동사에 해당하는, can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답니다.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함입니다. 함자는 뭐 어디 함정에 빠지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성을 함락시키다 할 때도 이 함자를 쓰고요. 무너뜨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뚫고 들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함자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 뚫고 들어가다라는 말이니까 뚫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함하면 뚫을 수 있다, 뚫고 들어갈 수 있다죠. 예,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막 없답니다. 그럼 다시 하면 내 방패의 견고함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다, 뚫을 것이 없다, 뚫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어떠한 걸로 찔러도 내 방패는 뚫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라고 처음에 자랑을 했고요. 또 예 기모왈, 또 자랑을 하는 겁니다. 칭찬을 하는 겁니다. 뭘 자랑했냐면 기모입니다. 그죠? 그의 창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팔고 있는 창을 자랑하면서 말했답니다. 여기서 기모라고 나온 걸로 봐서는 앞에 예지왈할 때 그 지가 받는 말은 방패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또 그의 창을 칭찬하면서 말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모지리 어물 무불합냐라 했습니다. 오모지리 내 창의 리입니다. 그죠? 리자는 우리 이롭다라는 뜻 말고 뭐 있습니까? 예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자는 날카롭다라는 뜻입니다. 예리하다, 날카롭다. 그러니까 내 창의 날카로움은 말입니다. 내 창의 날카로움. 맞죠? 내 창의 날카로움은 자꾸 방패하고 창하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내 창의 날카로움은 물건에 어자가 있으니까 어디에입니다. 그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런 말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무불함. 앞에는 없을 막자로 쓰였지만 여기는 없을 무자로 나왔습니다. 그죠? 불함입니다. 함자는 뚫다니까 뚫지 못하는 게 불함입니다. 그죠? 뚫지 못하는 것이 없다. 어떠한 것도 다 뚫을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이 한문으로 이렇게 써놔도 별로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하면요. 초나라 사람 중에 방패하고 창을 파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방패를 자랑하면서 말하기를 내 방패의 견고함은 뚫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그 창이죠. 창을 자랑하면서 말하기를 내 창의 날카로움은 뚫지 못하는 것이 없답니다. 무불하면 이중구정입니다. 그죠?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뚫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막 물건 파는 광경이 이제 떠오르시죠. 막 어떤 것도 다 뚫을 수 있어, 어떤 것도 다 막을 수 있어 하니까 혹왈. 혹자는 어떤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여기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혹왈. 어떤 사람이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자지모 함자지순 하여 있습니다. 써있자 뭐뭐로서입니다. 그죠? 무엇으로서? 자지모입니다. 자자는 2인칭 대명사로 쓰입니다. 그죠? 그대란 뜻입니다. 그대의 창이 어디에 붙습니까? 써있자에 붙습니다. 그죠? 그대의 창으로서, 그대의 창을 가지고, 그대의 창으로서 뚫는 겁니다. 뭘 뚫습니까? 자지순입니다. 그대의 방패죠. 그대의 창을 가지고 그대의 방패를 뚫는다면 하여는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가 라는 뜻입니다. 그죠? 왜 우리 하여는 뒤집어서 쓰기도 합니다. 여하튼 똑같은 말입니다. 다 한문 표현에서 어떻든 간에 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여나 여하나. 그 다음에 우리 태조 이방원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그 노래 제목을 뭐라고 합니까? 하여가라고 합니다. 그죠? 얼마 전에 한참 됐긴 했습니다만은 서태지가 하여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죠? 하여는 한문식 표현인데 어떠하냐라는 말입니다. 그대의 창으로서 그대의 방패를 뚫는다면 어떠한가? 여기서 이제 모순이라는 말은 실제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말은 전혀 없죠. 하지만 창과 방패라는 말, 그 말이 어떤 이런 이제 고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뒤로 맞지 않는 말인데 모순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하고 물어보니까 기인 불능응야라.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창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불능응입니다. 아니 불자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능자는 할 수 있다니까 불능하면 할 수 없다란 뜻이죠. 뭐 할 수 없었습니까? 응할 수가 없었다. 응자는 대응하다라는 뜻입니다. 대답하다라는 뜻이죠. 그 사람이 대답할 수가 없었다. 결국은 아니 불자나 이 불자나 같은 의미인데요. 같은 의미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불자를 쓰면 훨씬 더 부정의 의미가 강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전혀 대답할 수가 없었다. 불가함지 수녀 무불함지모
불가 동세의 립이라 했습니다. 부자는 어떤 말을 이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문장의 맨 앞에 쓰는 바로사입니다. 그죠? 뭐 무릇, 대저 이렇게 꼭 번역하시는 분도 있고요. 바로사기 때문에 크게 번역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좀 뭐 빼겠습니다. 불가함지순. 불가하면 뭐뭐 어떤 뜻입니까? 불가는 보통 이제 정리를 계속 이제 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가짜. 가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가 뭐뭐 할 수 있다. 두 번째가 뭐 해야 한다. 세 번째가 뭐 할만하다. 요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 뭐 영어식 문법 표현으로 하자면 역시 조동사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요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본동사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본동사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뭐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이제 불가하면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뭐뭐 할 만하지 않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불가함 하면 뚫다라는 뜻이니까 뚫을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뚫을 수 없다가 지자가 관형격입니다.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불가함지순입니다. 뚫을 수 없는 방패. 그 다음에 여자는 뭐겠습니까? 역시 and입니다. 그죠? 뚫을 수 없는 방패하고 그 다음에 무불함지모입니다. 무불. 뭐뭐 하지 못함이 없는 겁니다. 그죠? 뭐 하지 못함이 없습니까? 뚫지 못함이 없는 역시 똑같은 형태죠. 지가 관형격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모자를 수식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뚫지 못함이 없는 창입니다. 두 개죠. 그러니까 뚫을 수 없는 방패하고 뚫지 못하는 것이 없는 창은 이게 이제 전체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창은 불가 동세의 립이라. 불가 또 나왔습니다. 뭐뭐 할 수 없답니다. 뭐 할 수 없느냐면 동세. 동세는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상. 같은 세상도 될 수 있고요. 또 그 세자를 목적으로 보고 동자를 서술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같이 하여서.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죠? 불가 동세. 세상을 같이 하여서 립. 립자는 서다라는 뜻입니다. 서다라는 뜻인데 이 립자에 존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같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순의 어떤 고사입니다. 근데 지금 뒤에 수주대토도 마찬가지고요. 한비자가 한비자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한비자라는 사람은 그 전국시대 한나라 때 사람입니다. 한나라의 사람인데 귀족 출신입니다. 귀족이긴 한데 그렇게 힘 있는 귀족이 아니고요. 좀 이렇게 힘 없는 그런 이제 귀족 출신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귀족이기 때문에 왕한테 뭔가 건의를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왕을 인도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알려지기로는 말을 굉장히 더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기는 한데 말을 하려고 하면 왜 잘 안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의 똑똑한 생각을 뭘로 남겨야 되겠습니까? 글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비자의 많은 내용들은 한비자가 살아있을 때 직접 자기가 이렇게 글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한 말더듬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책으로 만들었고 그 내용이 이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 한비자는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냐면 순자의 제자였습니다. 순자하면 인간의 본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해서 이제 맹자하고 이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내비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쪽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냐 하면 예라는 겁니다. 인간한테 서로 상대방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 예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가지고 예로 인간을 교화시켜가지고
악의 상태를 무슨 상태로? 선의 상태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육아의 사상에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순자도 이제 육아 쪽의 사람입니다. 이 예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비자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순자 밑에 들어가서 배우다가 그 예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감화시켜 나가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드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한데 그 시간 투자한다고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그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는 순자 밑에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 밑에서 배우지 않고 자기가 이제 뛰쳐나와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이제 학설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법가입니다. 가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학파를 뜻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전국 시대에 중국의 수많은 학자들이 나온 그걸 다 뭐라고 합니까?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그죠? 제자백가라고 하는데 이 자라는 거는 아까 우리 명심보감에서 나왔습니다만 선생님을 뜻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가라는 거는 학파를 뜻하는 말입니다. 수많은 자들과 그 다음에 수많은 학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유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오는 한비자 같은 경우는 법가,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또 나올 텐데 뭐 합종과 연행을 주장했던 종행가라든지 뭐 농가라든지 명가라든지 중국 그 철학의 기초가 다 확립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그 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만들어가 다른 나라를 잡아먹느냐 하는 이제 그런 시대였고 그러니까 그 제후들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학자들을 막 많이 불러 모읍니다. 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돈을 주고 밥을 주고 시간을 주면서 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강성하게 만들 것인가를 연구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국가에서 엄청난 비용을 투자를 해가지고 학자들을 양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한 시대였던 반면에 그 밑에 수많은 학자들이 양성이 돼가지고 이런 제자백가들이 이때 이제 배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법가를 주장했던 한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법가라고 하면 이제 우리 지금 개념으로 따지면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뭐 법치주의 하는 그런 개념과 연관을 시킬 수 있지만 사실 현대에서 말하는 법치주의라는 거는 법을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의 중점이 있습니다. 법으로 백성들을 다 이렇게 다스리고 얽어매려는데 그 정신이 있는 게 아니고 힘없는 사람, 뭐 어떤 그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법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최소한의 장치가 현대의 법치주의라고 한다면 이 한비자의 그 법치주의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법으로 다 통제해서 임금이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준 그게 이제 한비자가 말하는 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비자의 법가 사상을 누가 마음에 들었냐면 진시황이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 책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많이 썼다고 했습니다. 그것 중에 진시황이 몇 편을 읽어보게 됩니다. 몇 편을 읽어보고 이 사람을 내가 등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나라를 이제 공격하려고 공격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실제 한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고 한비자를 자기 편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실제 공격은 하지 않고 겁만 줘가지고 한비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가 사상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밑바탕의 사상을 삼았던 그런 철학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워낙 법이 너무나 각박하고 백성들은 많이 옥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얘기입니다만은 진시황이 죽고 한나라 유방이 이제 이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한나라를 세우게 될 때 이 한나라 유방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그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가혹한 형벌 다 없애줄게. 법 3개만 딱 남겨놓습니다. 이 약법 3장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진시황의 형벌이 많았었고요. 그 밑에서 이제 기초를 마련했던 사람이 이 법가 사상의 한비자라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비자가 나오면서 이 순자 밑에서 나오면서 같이 동문수학했던 사람이 진시황 밑에서 그 승상을 지냈던 이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같이 이제 이렇게 뛰쳐나왔는데 이사는 진시황 밑에 먼저 등용이 됐고요. 한비자는 나중에 이제 등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가 권력을 누릴 만큼 누리고 있는데 한비자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자기의 권력을 침투를 해가는 겁니다. 그죠? 진시황의 신임이 더 깊어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이사가 한비자를 모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진시황한테 저 사람은 원래 한나라 사람이니까 결국은 한나라로 갈 거다. 한나라를 위한 일을 할 거다. 임금님 너무 믿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 이 한비자를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니까 한비자가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사약을 받고 이렇게 자살 형식이죠.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진시황이 나중에 뉘우쳤는데 이미 죽고 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건국의 어떤 기틀을 철학적인 기틀은 다 마련하고서 실제로 그걸 누려보지는 못하고 죽었던 그 비운의 사나이가 이 한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비자가 의 내용 중에 그 많은 내용들이 뭐냐면 육아의 사상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육아의 사상을 비판해야国가의 정당성을 자꾸 이제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 지금 여기 나왔던 이 모순이라는 것도 그냥 일종의 다 비유입니다, 그죠? 이 비유인데 대부분의 고사성어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자기의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과정입니다. 그 비유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말 자체가 이제 고사로 남아있다라고.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얘기들은 그 비유를 통한, 특히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 나온 것들은 일종의 그 자기의 어떤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것들이 지금 이제 그 얘기만 남아가지고 고사성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비자가 육아를 이제 비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한비자에 보면 순임금입니다, 그죠? 육아에서 그 성인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이 순임금입니다. 순임금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제 한비자가 이렇게 순임금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 어떤 지방에 뭐 역산이라는 지방에 갔는데 거기에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살면서 제도가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여기는 내 땅이고 여기는 내 밭이고 하는 자기 밭의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내 거, 여기는 내 거 하니까 자꾸 이런 어떤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툼을 순임금이 여기 가서 이제 1년 동안 농사를 짓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딱 나니까 1년이 딱 되고 나니까 순임금의 어떤 그 덕의 감화를 받아서 농토가 다 정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네 땅, 내 땅에 싸움이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큰 낚시터가 있었는데 고기가 잘 잡히는 딱 그 명당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명당 자리를 놓고 사람들이 늘 싸우는 겁니다. 내가 저기를 찾아야 되겠다 하고 해서 순임금이 다시 그 거울로 갑니다. 그 거울로 가서 1년 동안 그 백성들을 더 감화를 시킵니다. 딱 시키고 나니까 순임금이 딱 다스리고 가서 이제 감화시키고 난 1년 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어른들한테 그 자리를 양보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덕의 감화를 받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게 또 1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는 그 도자기가 있었는데 그 도자기 굽는 것 그게 기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엉망진창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순임금이 가서 거기에 다시 딱 가서 1년 가서 도자기를 잘 굽으니까 그 1년 만에 도자기가 아주 그 멋있는 도자기가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총 순임금이 몇 가지 일을 했습니까? 한비자에 나온 일로는 3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죠? 몇 년이 걸렸습니까?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가지 일씩 백성들을 감화를 시켜가지고 덕으로 감화를 시켜가지고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순임금이 왕위에 오르기 전입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 순임금의 얘기를 신나게 했던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그때 욘임금은 뭐 하고 있었냐? 욘임금은 뭐 하고 있었냐 물으니까 욘임금은 천자였다. 그러면 욘임금이 천자라면 잘 다스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순임금이 이 천자가였던 이 욘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백성들을 3년에 걸쳐서 감화를 시켰다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욘임금이 당신네들이 말하는 그러한 성인이라면 이 농토의 다툼도 원래 없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낚시터 가지고 싸워서도 안 되고 도자기도 잘 구워졌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순임금을 정말 덕 있는 사람이라고 감탄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반대로 뭐냐면 이 욘임금을 뭘 하는 겁니까?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욘임금을 만약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된다면 순임금은 쓸데없는 짓 한 겁니다. 그 가가지고 잘 다스려지고 있는 나라에 이 훌륭한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이런 잘못된 일은 없었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주제넘게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아 당신들이 욘임금과 순임금의 덕을 가지고 그렇게 칭찬을 하지만 욘임금을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순임금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순임금을 뛰어나다고 하게 되면 욘임금을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비유를 하기 위해서 여기 뭘 들었냐면 창과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거기에서 나온 말이 이제 이 창과 방패에 해당하는 모순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육아의 어떤 그 성인들을 비판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편으로 사용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순이었고요. 그 뒤에 한비자에 나오는 얘기가 조금 더 재밌습니다. 야, 그렇다 치더라도, 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순임금은 3년 동안 몇 가지 일을 했느냐? 3가지 일밖에, 1년에 1가지 일밖에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잘못된 일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가가지고 1년에 1가지씩 고쳐가지고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라는 겁니까? 법을 만들면, 적당한 법을 만들면, 하루에 법 10가지 만들면, 그 다음날 10가지가 다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많은 백성들이 많아진 이 세상을, 그러니까 사실은 변화된 세상을 얼마나 잘 다스려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걸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또 이제 그런 어떤 장치였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2가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모순에 관련된 얘기를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뭐였습니까? 방법, 비유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순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순에 관련된 내용이